안녕하세요. MC Right Now입니다. 반가워요. 네. 네. 목소리가 낯이 익으신데, 앞번 총선에서 국가혁명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또 출마하시고, 예전에 KBS에서 모 프로그램 또 출연을 하셨던 이상훈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잘 알고 계시네요. 물론이죠. 제가 오래전부터 음, 활동하시는 걸, 네, 많이 음. 봐와가지고, 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때 총선 후보 연설 때도 이상호님 출연하신 영상을 제가 편집했었는데, 아, 말씀하시는 것에서 여타 다른 도적 정치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로 애민 정신과 효심이 묻어나와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였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취지는, 아무래도 그 상우님께서 국회의원 출마와 더불어 여러 오프라인 홍보를 꾸준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온라인 시청자들 분들 중에선 아무래도 오프라인 홍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나도 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음. 오프라인 활동 경험이 풍부하신 이상훈님께 방법을 좀 공유받고자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훨씬 네, 더 열심히 음지에서 양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궁금한 것을 여쭤보신다고 하니, 네. 내가 참 어깨도 좀 무겁고, 그렇네요. 네. 아니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 그런데 원래는 제가 인터뷰 질문들을 준비해왔었는데, 그것보다 네. 이제, 상우님이 저보다 더욱 홍보에 관련한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멘트를 잘 준비해 와 주셨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 상우님이 준비하신 내용들을, 음.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될까요? 예, 예, 좋죠. 예.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5가지 정도로 챕터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네, 분류를 해서 준비를 했고요. 네, 우선은 정책 홍보의 필요성부터 정책 홍보의 필요성.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5가지 챕터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네. 정책 홍보의 필요성이 첫 번째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오프라인 홍보가 생소하신 분들이나 방법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네. 소개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대한 네. 안내. 그리고 세 번째, 최근 활동 내용. 음, 네 번째, 주의사항. 다섯 번째, 하고 싶은 말. 이런 음.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같이 보시면서 네네. 지금 바로 앞에 궁금한 거 네, 있으면, 모니터로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같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책 홍보에 대한 필요성인데요. 네.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하게 직면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음, 공정하지 못한 게임의 룰, 이에 편승한 부패한 전파를 장악한 언론, 여기에 맞서서 최종 선택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혁명당과 삼삼 정책이 있다는 이 정상적인 신호를 음. 주기 위해서 이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이 저희 음. 후보님도 후보님이지만 이 모든 대선 후보 다 동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제 그럼요. 누구누구 후보만 여론조사에서 넣어주고 그걸 방송에서 띄우고 누구누구 후보는 똑같이 이 예비 대선 후보 등록도 하였는데 그거 보내주지도 않고 이런 언론 불공정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가장 네.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어떤 불공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은 네. 기득권의 불공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맞습니다. 그 중심에 언론이 있다. 네. 언론의 보도가 너무나도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한테 일방적인 신호만을 계속 주는 이 언론의 가장 큰 불공정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불공정한 언론들이 보내는 이 잘못된 신호를 국가혁명당이 앞장서서 정상적인 신호를 내기 위해서 이런 정책 음, 홍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인터넷이나 뭐 카톡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국민들, 그러니까 음. 핸드폰과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그쵸. 예. 네.
그것은 전부 다 기득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이 정치를 무관심하게 만들었죠. 이런 분들에게 오프라인 홍보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 TV에는 네, 맨날 그 똑같은 여당, 야당을 보여주기만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인터넷이나 카톡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이 후보님 공약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알 수 거지요.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길거리 오프라인 홍보를 하면서 시민들의 눈을 일깨울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홍보는 무조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네, 라고 네, 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셨네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주류 언론에 나오지 않으니까 국가혁명당한테 표를 주면 사표가 된다는 그런 군중 심리가 또 깔려 음, 있습니다. 그런 군중 심리를 깨기 위해서라도 음, 오프라인으로 단체 홍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필요성은 그렇고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오프라인 홍보가 생소하신 분들이나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자, 이제 현재는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부터라는 선거법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홍보물을 오프라인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안 되는 아, 예, 때예요. 예. 예, 온라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날인 2022년 2월 14일까지는 국가혁명당의 정책은 홍보할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네네. 네, 그래서 또 우리는 당의 정책이 후보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당의 이름으로 정책을 홍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월 14일 전까지는 허경영 후보님 성함이 들어간 그런 걸 이제 말씀하면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대신에 국가혁명당의 정책은 얼마든지 알릴 수 있으니까 이제 네, 그걸 하자는 말씀이시고, 근데 그렇죠. 2월 15일부터는 그 얼마든지 또 가능하죠. 허경영 이름 불러도 되고. 그때부터는 예, 가능한데 이제 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제한되어 있어요, 또. 예. 네네. 혹시 그 그럼 부분도 또 음, 내용이 나오나요? 제가 준비한 내용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당 네네. 홍보에 대한 내용만 정리한 거기 때문에. 네네. 네, 음, 오늘은 네, 또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또 음, 이렇게라도 일단 알려주시면 또 이렇게 음, 차차 더 사람들이 더 음,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그 MC께서 2부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쩌다 네, 네, 그렇게 되었네요. 네. 뭐 2부는 다른 분하고 해도 좋고요. 네. 네네네. 일단은 그렇게 지금은 정책 홍보를 하면 되는 때이고요. 네. 그래서 이 홍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정책 홍보와 특보 음, 위촉이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정책 홍보의 비중이 좀 크긴 한데요. 네. 특보 위촉도 상당한 그런 무게감이 있습니다. 특보 위촉이란 게 이제 위촉장을 그렇죠. 개인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받음으로써 좀 의미가 부여되는? 의미가 자기 개인한테 큰 의미가 생기는 거죠. 아, 일단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정책 홍보와 특보 위촉인데 일단 네네. 정책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구체적으로는 정책 홍보는 삼삼 정책지, 1억 피켓, 음, 1억 홍보 망토, 현수막, 쪽지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네. 사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음, 1억 플러스 150만 원 받아가세요. 눈에 음, 확 띄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문구가 들어간 피켓과 홍보 망토를 입고 길거리에서 단체로 하면 아주 큰 효과가 있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단체의 배경 뒤로 현수막을 크게 걸면 더 이제 눈에 띄겠고, 그렇게 네. 단체로 일단 할 수 있는데, 우선 자격이 필요합니다. 정, 이것도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자격이 필요하군요. 예. 네. 정책 홍보에 있어서는 국가혁명당의 당원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음. 오프라인으로 네네. 정책 홍보할 때는 당원이어야만 해요. 근데 오프라인이 온라인 상에서는 당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온라인 상으로서는 뭐 아무렇게나 이제 허경영 후보님 유튜브도 알려도 되고 뭐 음, 정책도 알려도 되고 그래도 상관없는데 이제 그렇죠. 오프라인 활동을 하려면 네, 당원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 네, 만약에 그렇죠. 가입이 안 돼 있는 지지자분들이 했을 시에는 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조심해야 하죠. 아, 그건 국가혁명당 당원이어야 하는데 이게 그 어려운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네네네. 국가혁명당은 일단 전국 정당이니까 혁명당에 가입하고자 하신 분은 그 자기가 계신 곳의 지역당에 일단 가입하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지역당 연락처는 우리 국가혁명당 중앙당에 문의하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이게 나와 네, 있더라고요. 뭐 네, 홈페이지. 시도당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네. 제가 추후 편집에 이 시도당 연락처를 넣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실 때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되면 더 소속감이 생기니까 그게 좋겠는데, 네. 이건 부담스럽지 않은 게 앞으로 2개월 동안만이라도 당원이 되면 3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2달치 당비가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겠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두 2달치에 달이면 또 이 혁명이 끝나니까, 이거 혹시 그렇죠. 뭐 한 달에 뭐 최소 얼마 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최소는 2,000원 정도로 최소 내시면 2,000원. 되는데, 아유, 예, 네. 2,000원이지만 그래도 네. 2,000원은 하면 양심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네, 뭐,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내 개인적으로 한 10,000원 이상은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 음, 2달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또 국민 배당금 저희 받을 예정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네. 거기에 비하면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할 수 네,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이거 권리당원이 아니라 그냥 당원만 가입해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 당원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소속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 동기는 이제 네. 당비를 내는 네. 당원이 되는 되려면 거죠. 이제 권리당원을, 네, 네, 하면 더 권리당원이 되는 좋을 거죠. 수도 있다. 네. 네네, 그렇죠.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그럼요. 예. 네네. 그렇게 일단 당원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네. 당원이 되면 이제 지역 당원 그룹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당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각 지역의 당 대표께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려드리면 기존 당원들과 어울리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전국 당이 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세종, 뭐 경기도, 강원도, 경북,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까지 뭐 다 그렇죠. 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 많은,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참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전혀 참여하는데 네,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보 위촉에 대해서 네, 특보 위촉은 허경영 대통령 후보의 특별 보좌관이 되는 기회를 주는 방법이 되겠죠. 특별보좌관, 네. 위촉장 발급은 중앙선대위에 연락하시면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보 인원이 많을수록 파급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아주 좋은 선거 대책이 될 수 있죠. 맞습니다. 이게 개개인이 네, 홍보단장인 것처럼, 네, 네, 해야만이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또 네, 그 특별 보좌관, 네, 주시니까 이것도 네, 받아서 힘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위촉장 견본을 드렸는데 네네,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 거기에 이제 분야가 적혀 있죠. 네, 하나 보내드린 건 외교특보 위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네, 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특보 위촉장을 알리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네, 어려운 네, 큰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네, 우선 특보가 뭔지에 대해서 지인들에게 전화나 직접 만나서 알려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1대1로 하는 그 홍보에 해당하겠습니다. 특보 위촉은. 네, 네, 설득을 좀 해야 하니까요. 자, 특보는 이제 특별보좌관의 약자고요. 네, 대통령 후보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니 그냥 단순히 투표에만 참여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군이 될 수 있으니까 당신의 미래에 얼마나 큰 보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음. 설득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음, 뭐 차후에 허경영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자기가 특별보좌관 이걸 임명받은 것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도 네, 충분히 후보님 대통령 되시는데 나도 보탬이 됐다. 음, 이만큼 보람되는 일은 또 잘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네, 사유가 네, 되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겠고, 특보 분야는 또 수십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 아, 고르면 됩니다. 네, 자기가 아, 관심 있는 네네. 분야. 네, 아, 이게 또, 이 여러, 한두 개가 아니라, 네, 좋기만 20개는 네, 돼 네,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자신의 이 분야를 찾아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분야가 특보 신청 양식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간단하게 성명, 특보 분야, 연락처, 대표 경력 하나, 그다음에 추천인 성명 연락처 이 정도만 적으셔서 네. 중앙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하면은 발급이 네. 바로 진행됩니다. 절차도 간단하네요. 명칭 자체는 뭔가 좀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얼마나 저희 당이 국민들한테 열려져 있다, 이걸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이 지금 우리 통화 대담을 하면서 네. 어떤 자료 화면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일단 특보의 신청 양식 이런 걸 써서 네. 자료 화면으로 사용해 준다면은 이 유튜브를 보는 일반인들이 네.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연락을 해서 특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네. 직접, 네, 본인 직접 신청해도 되고, 네. 누군가를 통해서 대리 신청을 해도 됩니다. 이 중앙선대위 관계자면 그 중앙당에 연락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중앙당에 연락해서 네. 제가 특보를 좀, 제가 특보가 되고 싶습니다. 또는 아니면 누구한테 특보 위촉장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음. 절차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제가 지금 여기에 그 중앙당 편집할 때 중앙당 전화번호를 띄우겠습니다. 네, 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특보는 이렇게 추진하시면 되고요. 네, 그 제가 위촉장 변보를 하나 더 드렸는데, 네, 1억 네, 캠프 이건가요, 혹시? 예, 맞습니다. 이거는 네네. 21년 11월자 위촉장이고, 네. 최근 거는 조금 바뀌었어요. 네네. 최근 건 조금 바뀌었지만, 뭐,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분 거는 이제 공명선거 감시 특보로 해서 위촉을 해드렸는데, 음, 지금 선거의 투명성이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는 때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공명선거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라서 제가 음, 이 위촉장을 하나 이렇게 발급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신의 특기에 맞게 이제 또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양식에 맞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보 동료를 해서 최대한 많은 선거대책위원들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이 특보가 선거대책위원입니다. 네, 네, 특보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선거대책위원장을 많이들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네, 계셔요. 이제 네, 네, 그러기 전에 혹시나 이제 자신부터 선거대책위원이 먼저 돼 보시는 건 어떠실까? 네, 한번 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 좋습니다. 네. 네, 알려드렸고, 그리고 네, 최근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네,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일단 개별 정책 홍보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료를 보시면은 정책지를 우편함에 넣어주는 것을 했어요. 넣어줬는데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민생의 실태를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해보면 일이 있었죠? 우편함에다가 이제 이 정책지를 넣었는데 네. 제가 했던 것 중에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네. 이 지식산업센터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네. 뭐 서울에도 있고 뭐 전국에 다 있습니다. 네. 경기도, 인천 다 있는데 돌리다 이 우편함에다 정책실을 넣다 보니까 우편함에 오랫동안 쌓여 있는 우편물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우편물들이 우편함의 거의 50%를 넘는 정도로 우편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편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지를 넣기 전에 그냥 기존에 뭐 다른 우편물들이 뭐 쌓여 있다는 말씀이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정책지를 네. 넣으려고 우편함으로 갔는데 네. 넣기 전에 그냥 일단 한번 살펴볼 거 아닙니까? 살펴봤더니 우편함의 50% 이상이 그 지난 우편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우편함들이 50%가 넘더라. 이제 그 말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우편물을 지식산업센터 내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102곳 중에 네. 50곳이 여기가 그러니까 각 사업체들이 모인 그렇죠. 곳이군요. 그렇죠. 이해 이제 소규모, 네, 이해됐습니다. 소규모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여 있었는데 이게 안 망했으면은 우편물을 다 다 가져가죠. 확인했겠지. 근데 그렇죠. 망했으니까 이제 우편물 제가 좀 늦게 이해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실정이 힘들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군요. 그 네. 사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정책지 배포로 드러난 비참한 현실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이거 네. 몸소 네, 느끼셨구나. 주인을 잃은 우편물들이 이렇게 많다. 피부에 와닿는 망업의 실태입니다. 이게 망업이나 아, 폐악이나 같은 말인데 네.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이건 일단 제가 우편함에다가 정책지를 완전히 넣기 전에 네. 이미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요. 네. 네, 사진 찍은 다음에 우편물을 끝까지 다 밀어 넣어 놨습니다. 네, 음. 그런 상태고 그리고 2021년 12월 23일자 그 모습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국가혁명당에 대해서 진작에 안다면 이분들이 안다면 희망을 가질 텐데라는 아쉬움이 아주 크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음, 또, 이 자영업자 분들한테 이 한 줄기 빛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긴급생계지원금 1억을 주시잖아요. 한 가정에 3, 4명만 있으면 뭐 4억, 5억도 되고, 네, 음, 그리고 뭘 150만 원 국민 배당금도 있지. 충분히 자영업자 분들한테 힘을,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자영업자 분들이 허경영 후보님의 정책을 봤다면 충분히 힘을 내고 좀 더 버텨봤을 법도 한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단계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네,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편물을 통해서 폐업률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무려 네, 51%가 넘더라고요. 그랬군요. 이것을 통계냈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이 사진을 바탕으로 통계를 냈을 때 그렇다는 건데, 제조업이 이 정도면,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이나 자영업 네. 하는 분들의 폐업률은 70%가 넘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힘든 시국에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님 정책 이 전단지를 보면 딱 이게 나와 있잖아요. 네, 1번에 1억, 2번에 국민배당금 150만 원, 3번에 결혼 정책, 출산 정책. 이게 참 소상공인 분들 뇌리에 잘 박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전단지를 배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전단지 얘기를 하실 때 이제 밀어 넣는다고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지를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걸쳐만 놓으면 네,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거나 네, 할 수가 있고 떨어져서 이게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우편함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당사자한테 해당 업체한테 전달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다른 우편물을 넣으러 왔던 사람들이 빼버릴 수가 있어요. 네, 빼서 맞습니다. 그냥 버려버리거나 자기 뭐 치워버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편물은 끝까지 다 밀어 넣는 게 전달률이 높습니다. 네, 이게 여쭤봤던 게 이게 은근히 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걸쳐져 있으면은 만약에 관리원이 있으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네, 하나 있으면 그걸 전부 네. 다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네, 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에 그걸 밀어 넣는다 하고 또 대신에 음, 빌라 뭐 이런 음, 데는 또 그런 데는 일부러 완전 밀어 넣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장소에 따라 살짝 좀 다르게 하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관리를 하는 주체가 네. 이것을 이제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정책지의 실제 전달률이 정리를 당하면 떨어지니까 전달률이 네, 맞습니다. 떨어지니까 예. 끝까지 우편함에 밀어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보통은 네, 밀어 넣는 게 헷갈릴 때는 이제 밀어 넣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 이런 디테일도 뭐 있다는 거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잘 짚어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단체 홍보를 진행했었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네. 광명, 부천, 김포에서 저는 최근에 했었는데 네. 제가 사진 보내드린 것 중에서 네.
방명에서 했던 것에다가 이제 멘트를 문구를 넣어서 이걸 온라인 홍보물로도 활용을 한 아. 사례를 이렇게 좀 아유, 드려봤어요.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 네. 오프라인에서 홍보하는 거를 사진을 활용해서 온라인 홍보로. 네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죠.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하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방명회사 할 때 찍어둔 사진을 이용해서 네. 온라인 홍보물을 만들고 이거를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최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음. 그렇고 또 하나는 부천에서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부천역에서 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유동인구가 딱 봐도 좀 많아 보이네요. 네네. 이 와중에 이제 아이 전단지 받는 학생도 있고. 네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그 네. 허경영을 부를 수가 없는데 네. 이걸 받는 시민들이 허경영을 막 외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 특히 네. 저런 학생들 은근히 허경영 후보님을 많이 알지 않나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그쵸. 후보님 노래가 그 콜미라는 노래가 네. 2009년도에 나온 노래인데도 네네. 요즘 2009년생이 그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네. 네. 대단. 역시 허경영 후보님 노래도 참 불후의 명곡인 것 같아요. 네. 1억은 국가혁명당이고 국가혁명당은 허경영 이렇게 딱 등식이 성립하고 음.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정책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네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김포에서 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네. 건널목에서 이제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면 건널목을 건너면서 네.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는 어필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시민들과 이제 같이 걸으면서 또 네. 허경영 후보님 정책도 홍보하는 네. 말 그대로 이 일석삼조 효과가 있군요. 네네. 네. 음악도 들고 티켓도 착용하고 이렇게 네. 하면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것 네, 안 볼 같습니다. 수가 없습니다. 단체로 딱 네. 구름처럼 이동하기 예, 때문에 시선을 완전 강타를 하는 네, 정말 훌륭한 홍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큰 구름이 이동하는데 안 볼 수가 네. 없죠. 네네. 이러다 보면은 언론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일석삼조, 일석사조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최근에 김포에서 했을 때 언론에 두 건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 링크에 보니까 이제 우리 투데이 길거리 이색 집 홍보 화제라고 뉴스도 음, 나왔네요. 예, 거기 한 곳이 있고, 네. 또 김포신문에도 나왔죠. 국가혁명당 26일 사후역에서 홍보 나서. 김포신문, 잠시만요. 이렇게. 김포신문에도 국가혁명당 딱 기사 음, 제목부터 저희 당명까지 이제 넣어주시고 이게 참 음, 오프라인 홍보가 이렇게 음, 뜻깊습니다, 여러분들. 이 음. 기사로도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허경영 후보님 알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이 정도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요. 네. 네, 그다음 네 번째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의사항. 네, 일단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만 신경 쓰면 됩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하고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선거법에 걸리는 경우는 자기가 뭔가 참지 못하고 참지 아, 못하고 허경영을 외치거나 그 허경영 후보를 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나 이름이 들어간 음, 것을 몸에 착용하고 있거나 그러면 음. 예, 걸리게 되니까 맞습니다. 예, 너무 후보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허경영 그렇죠. 외치다가 네네네. 아쉬운 일이 생길 네, 수도 그럴 있는데 수가 여러분들 뭐 있죠. 어찌 보면 이 간단한 거잖아요. 그냥 허경영 네네. 후보님 이름 외치면 안 되고 또 허경영 네네. 후보님을 연상케 하는 그림이나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또 네. 홍보할 때 웬만하면 또 당원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네. 이미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네네. 네, 그분들 따라서 사전에 조언을 참고해 주시면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일상에서 얼마든지 국가혁명당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일상에서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평상복처럼 네. 입을 수 있는 조끼가 있어요. 네. 예, 국가혁명당 조끼가 있는데, 그거를 네. 입고 식당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음.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거나, 아무튼 그 대외 업무를 볼 때든지 어디를 갈 때, 당
국가혁명당 조끼를 입고 다니면 그것 또한 정책 홍보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네, 조끼에 또 이 허경영 후보님 트레이드 마크인 그 발차기 딱 그림이 네, 있어가지고, 네, 이 시선 또 이것도 은근히 많이 갈 것 같아요. 단지 조끼 하나 걸친 걸로. 네, 맞습니다. 아, 이건 전혀 에너지를 따로 들이지 않고도 네. 그냥 거저 홍보를 하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네, 음, 맞습니다. 이 추우니까 뭐 네, 외투는 따뜻한 걸 입으시되 어디 안으로 들어가면은 네, 외투를 계속 입고 있진 않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밥 먹을 때나 이제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그렇습니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속옷처럼 일단은 입고 네네. 안으로 속옷처럼 입은 다음에 외투를 입고 네. 그리고 실내에 들어갔을 때 외투를 벗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조끼가 노출이 되겠죠. 네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별도로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국가혁명당 정책을 홍보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마지막까지 또 좋은 방법을 네, 알려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2월 14일, 2022년 2월 14일까지는 정책 홍보가 가능한 예, 시점이어서 예. 허경영 후보 표시가 들어간 물체만 드러내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혼자서 얼마든지 당조끼를 입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이건 정당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이 조끼는 각 지도 당사에서 음, 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예. 네. 네, 이건 정당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예, 시도당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조끼 홍보 방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그 시도당, 각 시도당도 시도당, 되고 예, 중앙당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각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문의하시면 이제 구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네, 어, 문의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음, 오늘이 12월 30 목요일이거든요. 네. 네, 오늘은 허경영 후보님께서 대외 행보를 하신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게 언론 뉴스에는 그 거의 보도가 안 됐어요. 네. 아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됐을 겁니다. 네, 어떤 거죠? 오늘은 대외 행보하신 것 중에서 광주에 내려가셨는데 5.18 관련된 곳에 가셨어요. 네. 네, 5.18 민주묘지 뭐 그런 데를 가셨는데 그 행보 중에 마지막 코스로 4.19 민주혁명 역사관이라는 곳을 가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언론에서는 일부러 이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 아, 내용이냐면은 일단 오전에 전라도 광주에 가셨는데 광주시 의회 방문 그리고 운정동에 이제 5.18 묘역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참배를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네. 4.19 민주혁명 역사관을 방문하신 것 바로 이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네. 1960년 4월 19일 이거를 4.19라고 하거든요. 네. 이 혁명의 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 한 달 전에 발생했던 4대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에 저항한 겁니다. 그것이 네네. 4.19의 의미인 거죠. 음, 4.19 혁명이라는 것이 부정선거에 저항한 것을 한 날이 4.19가 4월 19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의 날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내년 2022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있어요. 3월에, 음, 3월에, 3월 9일. 네. 그러면 1960년 3월 15일과 2022년 3월 9일. 절묘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3월이잖아요. 네, 네. 같은 3월이네요. 3월이에요. 우연치고는 아주 소름 돋는 섬뜩한 일이에요. 와, 역시 이 IQ 430의 두뇌로 이걸 이미 생각하신, 음, 큰 그림일 수도 한글이, 있다. 이거를 좀 환기를 시키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주 섬뜩한데 아마 민주주의를 이제 완성하라는 거룩한 뜻이 있는 것 음, 같습니다. 네. 내년 대선에서 혹시 모를 대통령 부정선거가 있을지도 모르니 대비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라. 이런 음, 뜻.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책 홍보, 특보 위촉 활동은 이것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큰 뜻이 네, 있다는 걸 이 상징을 네, 하는군요. 어마어마한 뜻이 숨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MBC, KBS라는 그 주류 언론이 기득에 붙어서
공정, 공평, 인권을 상실한 정신 나간 대선 후보 뉴스 보도짓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부정, 네, S, 네, S로 시작하는. 거기도 있죠. 네, 네네. SBS도 있어요. 네. 네. 이런 언론들의 그 정신 나간 보도짓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음, 한쪽으로 치우친 후보 보도가 바로 이런 정신 나간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이런 것은 이제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음, 자, 이들이 전파를 장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비정상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음, 비정상 신호라는 것은 그 거대 양당 후보들만 계속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 바로 비정상 신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정상 신호를 보낼 책무가 있는 겁니다. 바로 국가혁명당과 3.3 정책이 있다고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정상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는 거라는 말이죠. 음, 이 정상 신호를 받아야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한 선거, 이게 바로 부정선거거든요. 지금 양당 후보들만 내보내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정선거란 게 뭐 딴 게 뭐 다른- 부정선거가 아니죠. 뭐, 그럼요. 네네. 맨날 보조금, 선거 보조금 수백억도 뭐 거대 양당만 챙기지. 뭐 음, 기호 불공정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왜 자기들만 맨날 1번, 2번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음, 이런 이 불합리한 속에서 저희가 하는 활동, 그 정책 홍보, 특보 위촉 활동은 이에 대비하는 것이다. 정말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음, 있어요. 네. 우리의 책무를 다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죠. 자, 국민들에게 정상 신호를 보낸 후에 국민들의 반응을 기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음, 네. 우리가 국민들에게 정상 신호를 보내는 것은 정책 홍보를 하는 것과 특보 위촉을 받는 것입니다. 국가혁명 당원들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도 오프라인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거기에 지금 우리 MC 라인나우께서 네.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네, 모두가 다, 네,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저도, 네, 생각하고.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방금 이상훈님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오프라인 활동을 참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주 상세히 잘 알려주셨습니다. 보시다가 놓친 부분 있으셨다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허경영 후보님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인터뷰 한 게 나간 이후에 혹시 시청자분들이 상우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 네.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음. 답변해 주시는 시간 나중에 또 가져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오늘 늘 고생 많으신 네, 상우님 인터뷰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MC 라인나우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